가볍고 얇은 윈도우 노트북. 예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트북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마다 늘 끼어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LG 그램. 생각해보면 매년마다 제가 리뷰를 진행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LG 그램입니다. 그램이 여우 16형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더 커졌죠? 기존 15형 모델이 이제 16형으로 대체된 겁니다. 무게는 약 1190g,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으로 이번에도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냈습니다. LG 그램은 새로운 사이즈를 낼 때마다 기네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기네스를 위해서 사이즈를 바꾸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둥글둥글했던 이전 그램에 비해 프레임이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케이스가 사용됐고요. 밀스펙 인증까지 받아냈어요. 마냥 화이트해서 이전 그램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이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더 세련돼졌습니다. 특유의 플라스틱 느낌이 있긴 한데 경량화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기술입니다. 화면은 커졌지만 실질적인 제품 크기는 꽤 이전 15형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큰 차이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죠. 디스플레이 베젤을 얇게 줄이면서 전반적인 제품 크기를 줄여내는 것 덕분에 기존 15형 노트북이 들어갔던 백팩,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2개 들어가요. 2개. 그램 2개. 볼까요? 자, 그램 하나 집어넣고 안 되네. 두께는 약 16.8mm, 무게는 1190g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6형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노트북입니다. 100g, 200g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사실 가벼운 노트북의 어떤 이 시장을 연 게 내가 생각했을 땐 LG 그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두께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UFS 카드 리더, USB 3.1 포트 2개, 썬더볼트 포트 2개, 풀사이즈, HDMI 등을 모두 지원하거든요. 특이점이 있다면 그간 계속 사용됐던 AC 포트가 사라졌어요. 기본 썬더볼트 4 포트로 충전을 합니다. PD 충전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썬더볼트 포트를 반대쪽에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전을 할 때 이 방향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램은 딱 2가지만 해결되면 끝나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쿨링 시스템 그리고 사운드. 그 2가지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아주 겸손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훌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그램에서는 이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 개선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LG전자 측에서도 기분 좋진 않겠죠.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보죠. 16대 10 비율 16형 WQXGA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반 16대 9 비율보다 위아래로 더 넓은 화면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이 체감폭은 꽤 큰 편입니다.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좌우로 탁 트인 게 강점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웹서핑은 물론 사진 작업이나 코딩을 할 때도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이번 그램 16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 20년형 그램 모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양의 패널이 사용됐거든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해상도는 같지만 DCI-P3 최대 99%의 색 재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색역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덕분에 그램의 화면 품질은 이전보다 훨씬 인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밝기는 약 300니트로 밝기 자체는 이전과 다름없지만 그 외 품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흰색,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얼마나 하얀색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느냐. 이제 저가형, 보급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품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밸런스가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건 스폰서십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리고 글레어 패널이 적용됨으로써 일반 논글레어보다 더 선명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진해요. 진득해요. 물론 이 글레어 패널의 단점도 있죠. 빛 반사입니다. 보통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 글레어 패널이 아쉬운 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최대 밝기 값이 약 350니트 정도만 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화면이 더 밝아질 경우 배터리 소모율도 늘어날 거고 제품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저는 LG 그램이 이 가벼운 노트북에서 대장이 되고 싶다면은 밝은 디스플레이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운드 부분, 정확히 말하면 내장 스피커, 이것도 궁금하셨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피커 유닛이 교체됐어요. 1.5W에서 2W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앰프를 적용하면 최대 5W까지 출력을 지원합니다. DTS-X, 울트라 사운드는 여전히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꼭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좀 깔끔하지 못한 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전반적으로 소리가 크고 아주 굵어졌어요. 저음역대가 많이 좋아졌고 중고음역대에서 부각되던 새소리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정상화된, 정말 많이 좋아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소리 안 나요. 영화 봐도 충분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영화 봐도 부끄럽지 않게 카페에서 이 풀 스피커로 틀 수 있어요. 카페에서 무슨 민폐충이세요? 카페에서 음량 다 키워야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농담이에요. 또 다른 변화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풀사이즈 키보드, 키스트로크가 1.65mm 더 깊어졌어요. 반발력이 더 높아졌다는 건데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게는 오히려 이전의 그램이 더 맞았습니다. 이번에 그램이 100만 배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오타율도 적어서 외려 훨씬 편했어요. 나 이거 쓰면서 그랬잖아. 논문 또 쓰고 싶네, 이 키보드 때문에 그랬잖아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숫자 키는 포함됐고요. 지문인식 센서 역시 전원 버튼 쪽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조금 넓어졌어요. 전작그램 15와 비교하면 약 55% 정도 더 커졌습니다. 표면 질감이나 사용감은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주요 사양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인텔 아이리스 Xe 통합 그래픽과 함께합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LPDDR4X 4266MHz 16GB의 시스템 메모리, NVMe SSD 256GB가 탑재됐어요. 아쉽게도 메모리는 추가 슬롯이 없지만 이전보다 좀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지닌 메모리가 사용됐습니다. 이전 모델이 3200MHz였죠. 이번엔 4266이고 SSD는 여분의 슬롯 하나를 제공하고요. 비즈니스 노트북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정직하면서도 준수한 사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인증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밀스펙 인증 말고요. 인텔 에버 플랫폼 인증입니다. 꽤 이전에는 아테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됐고요. 인텔이 규정한 항목들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인텔에게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인텔 돈 많이 벌겠어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인증 이런 거, 디몽크 인증 이런 걸 내야 돼. 뭐로 인증할 건데? 여튼 여기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쿨링 시스템 개편입니다. 드디어 하판에 열 배기구가 뚫렸어요. 정말 필요했던 변화였죠? 늘 힌지부에만 뚫려 있었는데 드디어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어요. 열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더 쾌적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스템은 확실히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PC마크 벤치 결과에서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늘상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70에서 8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얇은 노트북들, 저도 이제 좀 많이 다뤄봤잖아요.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인텔 CPU가 들어가면. 쿨링 팬을 고성능 모드로 설정해도 딱히 소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요.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거. 배터리는 80Wh, 비슷한 사양의 다른 비즈니스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꽤나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라이프는 짱짱해요. 최대 퍼포먼스, 최대 밝기, 음소거를 한 상태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약 10시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터리율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텔도 좀 잘한 것 같아. 이 내장 그래픽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
가벼운데 얇고 화면은 큰데 제품은 작고 그간 지적됐던 문제점들은 다 개선됐어요. 한동안 LG 그램이 살짝 제자리 뛰기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난 리뷰에서도 제가 그리 밝은 표정으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그램은 나름 웃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LG 그램을 1세대부터 봐왔던 사람이었고 역대 그램 중에 최고예요. 물론 2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그간 다름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가격이 그래도 가격이 아쉬운 점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LG 그램에게 바라는 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노트북 시장이 좀 간만에 활력을 찾았다고 하죠.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대요.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다른 제조사들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노트북에다가 요즘 이제 마이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아마 화상회의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런데 LG 그램은 좀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마이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마이크 품질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LG 그램 16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호. We're crossed, feeling confused, a friend was lost. We tried too many times, but I'm still wishing that I could call you mine.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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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가볍구나. 항상. 그치? 진짜 오랜만에 웃으면서 하시네요. LG 그램 웃으면서 한 거 나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요. 예.